자, 어설픈 자수, 조폭, 지금 제목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사건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키워드를 이해하기 위해선 시계를 29년 전으로 돌려봐야 됩니다. 어머. 네, 때는 1994년 12월 4일입니다. 네. 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칼부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일명 뉴월드 살인 사건인데 뭐 이곳이에요? 네, 아마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참혹한 사건은 두목에 대한 복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상에. 네, 조직폭력배 이 영산파의 두목이 살해당했고요. 그러자 이 영산파 12명이 복수를 위해서 신양파 조직원의 결혼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머. 이 사건으로 2명이 목숨을 잃고 다른 2명은 크게 다쳤는데요. 네. 당시 조폭들은 부상을 입고 달아가는 피해자를 길 건너까지 쫓아가 살해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앞서 잠시 이제 스쳐갔던 사진 중에는 당시 이 조폭들이 범행을 할 때 사용했던 그런 흉기가 버려진 모습까지 경찰이 딱 증거로 확보한 거예요. 혹시 이수정 교수님 혹시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겠다는데 이거 사건 기억나세요? 네, 뭐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사실 아하, 납니다. 네. 뭐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그런 사건이고요. 네. 뭐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했었고 결국은 이런 이제 조폭 간의 결국 다툼이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당시에 이제 노태우 정부였는데 90년대 당시에 조폭들이 이렇게 사회 문제를 계속 무리를 빚자 뭐를 선포를 했느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거를 선포를 합니다. 아, 이게 나온 배경이 그거예요? 네, 이게 뭐 오. 영화에서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어머. 실제로 범죄와의 전쟁해서 뭐 보도도 많이 되고 뭐 이제 플랜카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폭들을 수없이 많이 잡아들여 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그 세력이 축소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럼 당시 노태우 정부 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면 이 뉴월드 호텔 사건 가담했던 조폭들 다 싹 다 잡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 그 당시에는요, 당시에 가담했던 조직원 10명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이 사람도 모두 징역형을 받았는데 네. 문제는 2명이 잡혀 주범 2명이 있는데 행동대장하고 행동원이 있는데요. 이 네. 두 사람만 종적을 감췄어요. 그래서 어허. 못 잡았고요. 네. 그리고 2011년 살인죄 공소시효인 15년이 끝난 사건이 종결되나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최근에 사건 발생 29년 만인 지난달 6일에 행동대원 A씨가 검거가 된 겁니다. 어허. 이 사람이 도피 생활을 했는데 어디가 있었냐면 중국에 가 있어요. 중국에 가서 밀항을 해가지고 도피를 하고 있다가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29년 동안 도피를 했으니까. 숨어 지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영사관을 찾아와서 자기가 밀항을 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네. 신고를 했어요. 어허. 그래서 수사팀이 실제 주소지가 아닌 지인 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아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뭐 두둔하려는 거 아니고 오해는 마세요. 29년 동안 숨어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중국에 있는 우리 영사관에 가서 내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하고 자수한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이 사람이 어설프게 법을 알고 또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무시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착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일단 이 사람 범죄를 저질렀을 때가 94년이었어요. 그때 네.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먼저 잡힌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하. 2년이 연장이 됐어요. 네.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공소시효가 만료되려면 2011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2016년에 시효가 끝나고 밀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그런데 그래서 해경이 처음에는 그랬구나 해서 밀항 단속범만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분명히 2016년에 중국에 갔다고 했는데 2005년, 2003년 요맘때 중국에서 이 사람 봤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계좌이체 내역이라든가 통장 거래 내역 이런 걸 봤더니 2016년에 이 사람이 밀항을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그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2003년 가을에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렇게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범인이 해외로 도피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또 정지가 돼요. 아하, 네. 그러면 2003년에 지금 시효가 정지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태안이법이 시행이 됩니다. 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고요. 아하. 그때 당시에 시효가 남아있던 범죄들은 다 이 태안이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은 30년 가까이 숨어 지내다가 힘들어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자기 딴 머리 쓴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돼서 아유 나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끔찍한 범죄 저질렀는데 이제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나 한국 들어가서 살랍니다.
나 근데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들어갈랍니다. 했는데 웬걸 너는 걸렸어 하고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자, 앞서 2명이 못 잡혔다는데 1명이 지금 자수하다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아직 1명은 안 잡혔잖아요. 이게 1명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검찰은 이 나머지 1명에 대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어허. 자, 그렇게 밝혀진 이 수배범의 이름, 피의자 정동섭입니다. 아,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이는 55이고요. 영산파 소직 조직원으로 당시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어머. 180cm에 80kg 정도 추정되는 건장한 체격인데, 그리고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찍힌 그의 사진을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이 검찰에 따르면 정동섭은요, 중국으로 밀항한 뒤에 생수 사업을 하고 있다가 2012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선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10여 년간 수도권에서 투자회사 대표 등으로 활동을 했는데, 검찰이 이 공소시효가 남았음을 확인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렇게 추적에 나서자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겁니다. 아하, 보세요. 아직 이 인간은 안 잡혔어요. 정동섭이라는 인간. 끔찍한, 그때 당시 뉴월드 호텔 사건 때 2명이 숨진 그런 흉기 들러가지고요. 근데 아직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 수배 전환하고 저렇게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여러 장의 정동섭 관련 사진을 확보한 걸 다 공개했어요. 혹시 그런데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혹시 뭔가 조력 세력도 있고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뭐 조력 세력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느냐. 중국으로 밀항한 뒤에 생수 사업도 하고 안마 시술소도 운영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2012년도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났나 보다 하고 심지어는 들어왔고요, 한국으로. 그리고는 10여 년간 뭐 투자회사 대표 등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국내에도 또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네. 추정이 됩니다. 사업 파트너도 있을 거고 조력자들이 있을 걸로 추정이 돼서 일단 이제 그 현장에서는 정동섭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일단 입건을 하고 네. 이 정동섭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을 압수수색하고 통신사 IP 추적하고 이러면은 아마 틀림없이 지금 이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서도 사업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다시금 이제 밀항을 했을 개연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나 네. 어쨌든 지금 일단 수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인물의 사진을 잘 봐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보세요. 정동섭으로 의심되는 사람 발견하시면 광주지방검찰청 제보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이 전화번호 혹시라도 메모해 두세요. 정말로. 왜냐하면 길 가다가도, 왜냐하면 저 사람이 중국에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한국으로 몰래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 저런 사람 본 것 같다, 아니면 이 방송도 해외에 나가잖아. 그러면 해외에서 나 이 사람 본 것 같다 하면 반드시 한국의 광주지방검찰청 이런 쪽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정말 저 몹쓸 인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협조가 정말 절실합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